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college 프로파일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즉 MIT인데요. 1861년에 개교한 사립대학으로서요. 명실상부 공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MIT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을 넘어서 종합대학의 성격으로 변모해 왔죠. 학부 졸업생들 가운데 약 70% 이상이 대학원 진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MIT는요. 학부에만 약 4,300여 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MIT는 약간 독특한 학기제인 414 학기제 방식을 운영하는데요. 4달, 1달, 4달씩의 학기 방식으로요. 첫 번째 4개월 동안의 가을 학기는 9월 초에 노동절 연휴 이후에 시작을 해갔고요. 12월 중순에 끝나고 1월 한 달은 독립활동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며 봄학기는 2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US 뉴스 선정 미국 종합대학 순위 2위에 있는 MIT는요. 엔지니어링 분야와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는 단연 1위를 기록했고요.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MIT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전공은 컴퓨터 사이언스로 전체 학생의 약 33%가 전공으로 택하고 있고요. 기계공학, 수학, 물리학, 항공공학 등이 그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전공이었습니다. MIT 학부 졸업생들의 평균 초봉은 컴퓨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10만 3,400불이었고요. 케미컬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9만 4,500불, 매스 전공의 경우에는 82,900불이었습니다. 어드미션 리퀘어먼트를 살펴보면요, 사실 MIT 지원하는 아이들이 필수 수업 연한에 걸리는 아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요구 조건까지는 없고요. 권고 사항을 보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 4년, 그리고 매스 4년, 사이언스 4년, 소셜 스터디 경우에는 2년, 그리고 외국어는 2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MIT는 올해부터는 신입 또는 편입 지원 학생들 모두에게 SAT와 또는 ACT 성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SAT나 ACT 모두 라이팅 섹션은 요구하고 있지 않죠. 또한 SAT나 ACT 모두 슈퍼스코어 파워스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보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입 지원의 경우에는 Early Action은 늦어도 11월 30일까지 그리고 Regular Action은 12월 31일 전에는 시험을 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 성적표가 적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OEFL 등의 영어 시험은 1월 테스트까지는 유효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AP 성적은 크레딧이나 플레이스먼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오직 5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IB 성적 역시도 크레딧이나 플레이스먼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하이어 레벨에서의 7점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MIT는 입학 인터뷰를 권고하고 있는 편이고요.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계신 국가에 있는 동문을 통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화상 인터뷰 등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MIT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Common Application이나 Collision Application을 사용하지 않고요. MIT 자체 원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개인 정보나 Extracurricular Activities 등 사실상 쓰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작성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또한 MIT는 학교 선생님 2분으로부터의 추천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이셔야 되고요. 다른 한 분은 언어 과목이나 사회과학 등 인문 계통의 선생님으로부터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MIT는 학교 카운슬러 선생님께도 다른 서류, 예를 들어서 성적표나 학교 프로필 또는 추천서 등을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MIT의 학비는 55,878불이었고요. 기타 비용, 기숙사 비용 등을 합치면은 총 68,737불로 예상이 됩니다. 학비 보조 신청을 위한 신청 서류는 2월 15일까지는 제출하셔야 됩니다. 학비 지원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신입생 중에 80%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이 중 니드베이스의 학비 지원은 전체 신입생의 60%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니즈 금액의 100%를 지원받았는데요. 니드베이스의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 평균은 52,139불이었습니다.
MIT는 유학생들의 경우에도 입학 지원 시 재정보조 신청을 해도 입학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는 5개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학비 보조가 필요하신 경우에 2월 15일까지는 재정보조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고요. CSS 프로파일을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학부 유학생들 중 학교 자체 재정 지원을 받은 신입생 유학생들은요 362명이었고요. 이들은 평균 59,292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도 MIT 합격률을 살펴보면요. 먼저 얼리 액션에서는 14,781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 2년 전과 비교를 해서 무려 59%나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697명만이 합격을 해서 4.7%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얼리 라운드에서 합격되지 못한 학생들 중에 9,488명은 자동 디퍼되어서 레귤러 라운드로 갔고요. 3,959명은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디퍼된 지원자들 중에서 레귤러 라운드에서 합격한 학생은 176명이었습니다. 레귤러 라운드에서는 18,986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여기에 early에서 differ된 9,488명을 포함해서 총 28,474명 중에 640명이 합격을 해서 2.2%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종합 합격률은 33,797명의 지원자 중에 1,337명이 합격을 해서 최종 합격률은 3.96%를 기록했고요. 이는 작년에 4.03%보다 조금 더 낮아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총 9,602명이 지원해서 그중 136명만이 합격을 해서 불과 1.4%의 치열한 합격률을 나타냈습니다. 레귤러 라운드에서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 중에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끔 보면 웨이팅 리스트에서 합격할 확률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 MIT 경우에는 763명의 웨이팅 리스트 학생들 중에서 추가 합격한 학생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MIT 합격생들의 SAT 평균 성적은 매스는 790에서 800점이었고요. 영어는 730에서 780점이었고요. 또한 ACT 컴포짓 스코어 평균은 35에서 36점이었습니다. 또한 거의 100%에 가까운 신입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상위 10% 이내에 속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따로 평균 GPA를 발표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4.0 만점에 4.0에 가까운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시 트렌드를 살펴보면요. 학교에서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전까지 테스트는 옵셔널이었던 테스트 policy를 올해부터는 신입 또는 편입 지원 학생들 모두에게 SAT 또는 ACT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엘리트 학교들의 지원자는 점차 느는 추세입니다만 MIT 역시도 이번 연도에 지원자 수가 약 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방금 전 MIT 합격생들의 SAT 평균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AT 수학 섹션에서 750점 이상을 맞은 학생의 합격률은 10%였습니다만 만약 700에서 740점 사이를 맞은 학생의 합격률은 단 1%밖에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MIT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SAT나 ACT에 아주 좋은 성적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역별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주는 캘리포니아 주였습니다. 사실 33,000여 명 이상의 지원자들 중에 대다수는 IQ와 학업적인 면만 봤을 때는 대부분 영재에 가까운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학생들 중에 겨우 4%만이 매년 입학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AP나 IB로 가득 찬 그리고 A로 깔려져 있는 성적표, 또 만점에 가까운 SAT나 ACT 점수, 교회 활동에서의 눈부신 활약 등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 속에서 누군가를 특정해서 뽑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떨어져도 그 학생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입시 사정관의 선택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카데믹한 요소 중에 특별히 아주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없습니다. 물론 전부 다 important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very importa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없죠. 이는 그러한 요소들을 덜 중요시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 완벽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학습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점수를 더 줄 만한 요소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MIT는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 걸까요? 다시 Factors Considered in Admission 차트로 돌아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기 요소들 중에 유일하게 Very Important로 되어 있는 요소는 Character, Personal Qualities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 최상위 명문 대학에는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이 넘치기 때문에 기존 선발 기준을 넘어서 학생의 인성과 자신들 대학이 찾는 추가적인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MIT가 찾는 학생의 인성과 자질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실마리는 MIT 입시 요강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MIT 입시 요강을 살펴보면 학교가 찾는 학생의 모습에 관한 8가지 키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Alignment with MIT Mission, Initiative, Risk Taking,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 요소들을 조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lignment with MIT Mission에 대해서 보면요. 다시 말해서 대학이 추구하는 그 미션과 학생의 가치관이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MIT 대학의 미션은 Make the World Better입니다. 즉,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라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는 Collaborative and Cooperative Spirit입니다. 협동과 협력 정신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워낙에 똑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서 하는 것에, 혼자 일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이 일반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MIT의 대다수의 과제들은 그룹으로 모여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또한 MIT는 다른 전공이나 타 대학과의 학제 간 연구가 가장 활발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혼자 이룬 업적보다는 팀워크를 발휘해서 얻은 성과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니시에이티브로 주도적으로 주변의 가용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활용할 줄 아는 학생, 그런 진취적인 학생을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번째는 리스크 테이킹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hands-on creativity, 즉 어떤 것든 단지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학생을 선호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intensity, curiosity and excitement, 즉 새롭고 가치 있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지적 호기심이 많은 학생임을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와 있는 것은 the character of the MIT community, 즉 MIT의 경우에는 그 커뮤니티가 서로 돕고 돌보며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학생을 선호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밸런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MIT는 공부만 하고 놀 줄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 아니고 밸런스 있게 둘 다 잘하는 학생을 원하고 그런 학생이 되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공부 외에 스포츠나 예술 등의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리더십 있게 주변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다른 학생들을 이끌며 새로운 아이디어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학생을 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러한 성향을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서를 꾸며가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IT에 지원하시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몇 가지 팁을 더 드리면요.
첫 번째로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MIT는 커먼 어플리케이션이나 컬리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MIT 자체 원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서 작성에 있어서 추가적인 시간을 반드시 더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에 대한 관심도는 입시 평가에 있어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관심도를 나타낸 목적으로 뭐 캠퍼스 방문을 한다든가 입시 사정관과의 연락 등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MIT 경우에는 모든 미국 내 지원자들에게 성적 보고에 있어서 직접 기입해서 제출을 하는 self-reported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을 기입을 하실 때 약자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셔야 되겠고요. 성적은 공식 성적표에 최종적으로 받은 final grade만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IT는 supplemental essay와 short answer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프로파일 MIT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물론 MIT에 지원해 보는 것을 말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MIT와 같은 대학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떨어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에 지원을 하실 때는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타겟과 세이프티를 포함한 대학 리스트를 만들으셔서 플랜 B를 마련해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